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범야권 후보로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단일화가 안 될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요. 저는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게 지금 이제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 하나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하는데 사실 제가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보수권 언론이라든지 제도권 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뭔가 지금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이 하찮은 유튜브가 이렇게 나서서 우리 구독자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 국민들한테 호소를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맞으면은 좀 이해하시고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수 지지층 국민들은 두 사람의 단일화가 안 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절실히 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양보를 해서라도 서울시장을 꼭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힘든 건 아니잖아요. 현 정권의 무능, 경제적인 무능, 경제 정책적인 무능도 있고 또 주장과 고집이 세고 막 몰아치는 그런 숨막히는 폭압은 국민들이 견디기에는 정말 평범한 저희 같은 시민들이 견디기에는 인내의 한계점에 지금 다다랐지 않겠습니까? 보수 유튜브 입장에서 보수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이유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협조를 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1년 후 대통령 선거까지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보수의 희망인 보수 정권 탈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수 정권 탈환을 해줍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70년대처럼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하지만 이 두 후보 측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중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두 후보 모두 여권의 박영선 후보를 상대해서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실상을 조금만 아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현재 여론조사 데이터를 일반화시키는 건 사실은 무리죠.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건 추측입니다만 정권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무리하게 몰고 나가가지고 어떤 야권 분열시키는 또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뭔가 잘못된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자, 두 사람의 여론조사를 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자기가 된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이 선거가 왜 시작이 됐습니까? 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를 이 야권에서도 선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간다면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가 질 것은 명확하나하고 1년 후에 있는 대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불안하기도 하죠. 지금 현 시점에서 보수 지청 시민들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서 보수 정권 탈환의 선봉이 되어주기를 절실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교두보가 되고 계기점이 되기를 많은 국민들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건 보수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왜 정권이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하게 비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이 대선 얘기를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자꾸 연결시켰는데 1년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이건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안철수는 박영선을 꺾을 것이고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포함하여 야권이 크게 합치는데 몸을 바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이런 제안이 정치 모르는 철 모르는 유튜버가 감상적으로 제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민을 위하는 마음, 시민들의 마음에 충정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 추격에 조금은 더 처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그건 철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후보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양자 대결에서도 이긴다는데 왜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고생을 해와서 큰 정치 지도자로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는데 왜 내가 내 발로 포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선거하면서 돈 많이 쓰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 3자 대결에서 하더라도 15%만 득표를 해도 35억 가까운 선거 비용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걸 안철수 후보는 압니다. 2018년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35억 썼겠습니까? 쓸 수 있겠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자기 돈 쓴 거는 보전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운이 좋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이 국민의힘이 우리가 하는 게 좀 못마땅해서 그렇지 그래도 야당으로서 참 견고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 선거에 돌입하면 선거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선거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해본 사람들, 시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해본 사람들이 이런 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거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자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덕이고 자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나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 선거 이기면 시장이 돼 있고 국회의원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본 사람들은 다 이거 이해할 겁니다. 또 하나 이거 제가 드리기 좀 뭐한 얘기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정당 보조금이 수백억 안 나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2018년 서울시장 선거할 때 바른미래당 후보로 나왔을 때 거의 100억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선거는 인물, 조직, 전략이라는 선거의 어떤 삼박자를 다 갖추고 지금 하는 선거가 되는데 현 정권에 분노하는 민심까지 여기다가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에 더해지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당선은 따놓은 당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민심이란 겁니다. 그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무늬만 진보인 이 좌파 정권의 폭정과 독선을 국민들은 시민들은 간절히 야권 시장이 돼서 견제해 주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철수 후보도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 비상식적인 현 정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원이기도 한 게 바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또 이 명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안철수 후보가 틈만 나면 부러지는 요즘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한테 강함이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에는이 아니라 이번에도는 안철수 대표는 전에 박원순 후보한테 자기가 50% 지지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대표한테 아름답게 양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세훈 후보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아름답게 양보하고 대신에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하고 협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후, 1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공을 들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냉정하게 좀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를 추월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론조사 안 믿는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야당 여론조사는 지금 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각자 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하고 국민의힘 그 자체 경선 끝난 후에 그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하고 상대가 안 됐었는데 가파르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이유가 첫째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안 후보 지지표는 시장 선거 본선에서 여권 후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오 후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안 후보가 이때까지 정치 경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더 구체적인 거는 안 후보는 본선 경쟁력에서 본인은 20, 30대 젊은 층 지지율 확장력이 높다고 강조는 합니다만 그러나 선거 막판에 선거 얼마 남았습니까? 사실은 19일 날 후보 등록이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후보 등록이 끝나면요. 그 다음부터 19일부터 겨우 한 10며칠 남은 겁니다. 이 선거 기간 그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그럼 선거 막판에는 인물도 물론 중요하죠. 안 후보 같은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직 결속력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선거는 해왔고요.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현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과 견제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불리한 점은요. 안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으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회한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경선에 승리해도 국민의힘 당에 기호 2번을 달고 본선에 나가야 한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를 사실은 지원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다 칩시다. 자기들한테 국민의힘 기본의 그 당원들한테 돌아올 그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 이때까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와 양보를 거부하면 선거 필패의 책임은 안철수 후보가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 정권에서 시장과 그 현 정권 편에서 시장 후보 나가셨죠? 대통령 경선을 위해서 후보 나가셨죠? 그런 안 후보가 또 한 번 국민과 야당의 정권 탈환에 발목을 잡았다는 이 문제가 되는 명분론에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했을 경우 개인적으로도 안철수 후보가 지면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이 정치판에서 일개 국회의원으로 우리 같으면 뭐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고 대단한 개인의 영광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런 입장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으로 연명을 하면서 정치를 계속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도 2번 이상 도전했는데 안 되면은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거는 본인의 문제다, 내 탓이요 하고 하는 그 가유불급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좀 부담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지금으로 봐서는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어렵지만 안철수 후보는 하루빨리 오세훈 후보에게 선의의 양보를 해주는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응집시키는 빅브라더 역할과 사명을 해야겠죠. 그 명분으로 오세훈 후보한테 양보해준 명분으로 오세훈 후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되면 힘 빠진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당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받아서 평소 안 후보가 주장해온 제3지대 빅텐트론을 현실화하는 거대 여당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세훈 후보가 협조를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죠. 그리고 지금 뭐 별 역할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당의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빅텐트로 아마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 남은 차기 대선을 향해 뛰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이득 계산에도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50% 지지율을 가지면서도 5% 지지율인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공학적으로 참 조롱에 가까운 비난도 받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정치판의 정치공학적 수준에서는 사망이었지만 그 당시 안 후보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수성과 열의를 국민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양보를 한다면요, 오세훈 후보한테 국민은 그때도 분명 기억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신념 있는 정치인 안철수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말을 끝내면서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저는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전혀 관계도 없고 어느 쪽에 또 뭐 지지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권이, 아니 국민이, 시민이 정말 이 정권의 무도한 그런 폭정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 많은 언론인들이, 특히나 뭐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언론인들이 지금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마식으로 두 사람이 경쟁하는 것만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하찮은 보수 유튜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른 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 넓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이나 그 다음에 그쪽 지지자들이 저의 어떤 얘기를 너무 좀 불편하게 듣지 말아 주시고, 제가 저 나름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순수하게 저도 접근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